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모두가 사용하는 공원에 나왔다. 공원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 공동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벤치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강아지가 벤치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곤 한다. 사람들이 앉는 곳인데 발을 밟고 올라가고 강아지들이 거기 올라가서 앉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있는 비애견인의 입장으로서 그 의자를 앉는다는 것이 다소 주저하며 올라온다. 공원의 물소리를 느끼고 그리고 꽃을 보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커피를 먹고 여러 가지 간식을 먹으면서 왁자지껄 폭소를 터뜨린다. 내가 느꼈던 조용한 자유함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나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소수가 되고 만다. 미국에서 나는 공원에서 오리가 무리를 수영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아주 귀여운 금발머리의 아이가 아버지와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물을 튀기며 오리가 놀고 있었다. 그때 그 물이 내 몸에 살짝 튀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 아이에게 당장 저 숙녀분에게 사과하라고 말을 하였고 그 귀여운 천사 같은 아이는 나에게 곧바로 사과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공공질서를 해치고 무단횡단을 하였고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집안의 작은 규칙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 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마구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 개인 공간에도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밖에서의 공간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인데 나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쓰는 개인적 공간에서의 자유를 누리던 방식을 밖에서도 그런 자유를 최대치로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식 뷔페 같은 데를 갈 경우에 우리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조금의 음식물이라도 흘림 없이 깨끗하게 닦고 의자까지 정리해주고 나오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듯이 말이다.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 함께 쓰는 물건, 함께 쓰는 시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조금 더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전에 병원에 가는 셔틀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중간에 간이 의자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칭찬을 해준 적이 있었다. 아, 누군가는 쾅쾅거리며 앉던데 참 교양있게 앉네 라고 말씀해 주셔 기분이 좋았다. 우린 몸에 배어있는 작고 큰 에티켓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광합성 중입니다. 나는 자연에 나와서 지금 행복한 일광욕 중이다. 자연이 주는 힐링이 너무나 커서 마음에 상쾌한 바람이 분다. 한국의 가을 날씨는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다. 물론 외국에서의 자연을 별로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의 가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나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가을에서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경탄하며 자연이 내게 주는 기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나는 자연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에 강물이 흐르고 마음에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연 속에서 행복한 기운을 얻고 일광욕을 하고 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분명 추웠는데 걷다 보면 너무나 더워진다. 나는 곧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더위가 느껴진다. 그만큼 몸이 건강해지고 몸에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을에 나와보니 자연이 너무나도 예쁘고 꽃들도 예쁘고 낙엽도 아름답고 작은 풀조차도 너무나 이쁘고 길에 구르는 돌마저도 아름답다. 어제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읽었다. 이어령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22년에 영면하셨고 그토록 사랑을 느꼈던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남겨진 자로서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 노른자 시간. 사람마다 자신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침밥을 먹고 난 그 시간이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 그때 나는 항상 산책을 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을 갔다 오면은 지치기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들에는 능률이 좀 덜 오르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그때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나는 오히려 운동을 하고 일이 다 끝나고 밤에 씻고 나서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정말 능률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결국 나는 뭔가의 순서가 뒤바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일은 효율적 시간에 해야만 하고 그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으로 바꿔도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는 아침밥을 먹고 난 이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시간이 밀리면서 운동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운동은 자투리 시간에 해도 되기 때문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효율적 시간에 하고 나니 내 정신은 맑아지고 내 마음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도 좀 더 강해지는 경험을 했다. 얼마 전에 내 반쪽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여보 의견을 따를게. 나는 부동산의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책을 빌려 읽거나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힘껏 들었다. 그리고 기초 지식이 쌓이니 내게 판단하는 근거들이 생겼다. 내가 갖고 있는 노른자 시간들을 내가 모르는 지식을 쌓는 데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지식이 쌓이자 우리가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힘을 주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소중한 시간을 활용할 줄을 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오로지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 집에 쌓아놓는 자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과 그 활용에 관심이 있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미련한 자는 오로지 그것을 물질로 전환시켜 그것을 쌓고 자랑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